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 18분입니다. 장 끝났고 2.05포인트 올라서 328.35입니다. 자, 분기봉 아랫꼬리가 엄청 길어요. 분기봉 아랫꼬리 무지막지하게 길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월봉도 지금 하단선 지금 밑에서 엄청나게 감았죠. 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 이 정도 감았다면 이게 지금 뭐 엄청난 거예요. 여기가 303이고 28이면 25포인트를 감은 거예요. 지금 25포인트를 감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샀을까? 그죠? 이거 감는데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응? 이 정도 감았으면 개인이 매도도 엄청 했을 거고, 외국인이 매수도 엄청 했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아랫꼬리에 외국인이 투자했겠지. 그렇죠? 근데 보세요. 4월 9일이 저점 찍은 날이에요. 그때가 8조 1000억입니다. 8조 1000억. 8조 1000억을 매도했는데 지금 9조 7천억이야. 그러면 1.6조를 더 매도한 거죠. 그러니까 25포인트 올라가는 동안 1.6조를 더 매도한 거예요. 개인은 3천억을 팔았어요. 5.7조에서 5.4조니까 3천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개인이 판 돈은 3천억이고 외국인은 사지 않고 1조 6천억을 더 팔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증시가 앞으로 오를 건데, 외국인이 현물을 더 판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상방이에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상방에 배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외국인은 올려서 파는 거다 생각되시면 지금도 외국인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303도 비싸고 310도 비싸고 320도 비싸고 330도 비싸고 340도 비싸고 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파는 거예요. 얼마를 주든 계속 파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 자, 외국인이 파는데 개인이 사주면 빠지고 개인이 팔면 오르는 그런 장인 거죠. 외국인이 올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그냥 계속 파는 거예요. 나는 나갈래. 나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팔 거니까 올리든지 내리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그런 상황인데 개인이 사주면 빠지는 거고 개인이 팔면 오르는 그런 상황만 벌어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는 본인이 잘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상단선 못 찍었어요. 329.50 못 갔죠. 29.50 못 갔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봤더니 뭐가 보이느냐? 하단선이 여기 있어요. 근데 하단선 위치가 316대입니다. 316대. 316.5 정도에 있어요. 결국에는 저가 방어는 못하는 거죠. 저가 방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저가 방어할 생각이 없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고가 방어도 안 되죠. 332.45까지 열려 있습니다. 332.45. 자, 332.45라는 숫자는 지난달 종가예요. 지난달 종가. 그러니까 3월달 종가가 332.4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갈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거기까지는 갈 수 있고 저가 깨면 316대까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돼요.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돼요. 저는 불만 없어요. 저가를 지키는데 왜 못 올라요? 오를 수 있어요. 저가가 깨지면 316대 보는 겁니다. 일봉. 자, 여기도 지금 구조면 화요일까지가 상승 추세예요. 화요일까지가 상승 추세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수요일까지가 상승 추세고 목요일이 되면 아래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까지가 이렇게 상승 추세고 부러졌어. 근데 양봉으로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양봉으로 다시 살려놔서 이게 지금 월요일 날 쓸 거고 이게 화요일 날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화요일까지가 다시 상승 추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이 되면 아래가 다시 열리는 거죠. 지금 여기도 똑같아요. 수요일까지 이렇게 화요일 날 내려와요.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갭상승이나 갭하락이 안 나오면 계속 박스권의 흐름이 된다라는 거 감안하세요. 자, 만약에 하락으로 바꾸고 싶으면 하락해야 되는 날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에 하락하지 못하면 그 다음 기회는 목요일 날 오는 거고, 화요일 날 하락하면 이제 하락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렸던 건 뭐냐면 327에서 332.40 여기가 매도 영역이고, 코스피 지수로 했을 때는 2481 위가 매도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렸잖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481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도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봐요. 이미 매도 영역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수치 위로는 레버리지는 손대지 말라요. 오르든 내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중요하지 않고, 레버리지는 이제 손대지 않는다. 레버리지는 손대지 않고 보유만 한다. 가져가고 싶으면 보유만 하시고, 이 위는 고포스 영역이라고 봐요.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328.35예요. 35죠? 그러면 제가 지금 계산한 거에서 1.35 오버한 거죠. 앞으로 8거래일 남았어요. 8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8거래일 동안 잘 관찰해 보세요. 지금 매트릭스 구조로는 매트릭스 구조로 보면 지금 8거래일 남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그러니까 4월달 건 다 만든 거예요. 4월달 건 이미 다 만들었다고. 이제 5월달 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5월 두 번째 거래일까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하락을 시작할 거냐요? 다음 주 화요일이냐? 다음 주 목요일이냐? 어떤 날짜에 하락을 시작할 거냐가 이제 관건이고, 그 다음에 보는 김에 이평선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5이평선을 타고 가잖아요. 보이시죠? 5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5이평선이 내려가다가 이제 위로 올라갔잖아요. 얘가 무너지면 22평선으로 가겠죠. 얘가 무너지면 22평선으로 갈 건데, 자, 한 이틀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틀치만. 이게 12평인가? 잠깐만요. 이게 12평이구나. 5이평이 아니에요. 12평. 그러니까 지금 5이평이 위로 가고 있고 12평도 위로 틀었는데 22평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22평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보고, 이걸로 설명해 드리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아예 보여드릴게요. 이 원리를 아시고 보시면 조금 더 재밌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차트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상상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데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막 상상하고 오해하는 거죠. 오해. 자, 보세요. 이걸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일곱, 한 7거래일 정도? 7거래일이 지나도 이평선은 계속 내려와요. 이평선은 계속 내려온다고. 이해되시죠? 22평선은 계속 내려와요. 이거 왜 내려오는 걸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평선 보시는 분이 이런 개념조차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이평선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만 놀면 돼. 이 값 위에서만 놀면 이평선, 5이평선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값 아래로 내려오면 5이평선이 꺾인다고. 이해되셨죠? 근데 22평선은 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빠져나갈 거라고, 22평은. 근데 주가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쭉 거보면 지금 9개. 9개는 위에 있는 거예요. 9개는 위에 있다라는 거는 지금 위치에서는 봉 9개가 지날 때까지는 22평이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2평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5위평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위평을 타고 가면 돼. 5위평을 타고 올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추세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근데 5위평이 무너지면 22평까지 추락한다고.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5위평은 위로 가고 22평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25예요. 25. 그러면 이제 위로 가고 싶으면 얘를 타고 가면 된다고, 이렇게. 이러면 문제 없다고요. 22평이 아래로 가더라도. 그쵸? 근데 타고 가다가 이렇게 자빠져. 그래서 얘가 꺾여. 꺾이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간다고.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 보시는 분은 그냥 5위평만 보면 돼. 일봉에 5위평만 딱 보고 5위평 안 깨지면 계속 상방인 거고 5위평 깨지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선물. 똑같은 구조죠, 뭐. 봉이 똑같은데,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자, 여기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333.49까지고 하단선은 여기에요. 316.36. 그러니까 주봉이 저가 깨지면 316대까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봉은 저가 지키면 사시면 되죠. 일봉은 저가를 지키면 산다. 아직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저가만 지키면 사는 거예요. 레버리지도 똑같아요. 여기 하단선이 있으니까 저가 지키면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얼마? 15,048원까지는 갈 수 있다. 저가 깨지면 15,000, 13,800원, 803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월봉이나 분기봉은 매도 가치는 없어요. 공간이 있어요. 위로 공간이 있다.
자, 고버스. 와, 좀 지난 분기 종가까지 거의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네, 하단선 밑에서 끝났어요. 자, 아래가 열리죠. 아래 열려요. 이만큼까지 열려요. 이제 2230원대까지 열려요. 2229원까지 열립니다. 목표가는 얼마까지 열리느냐? 여기에요. 2494원. 네, 이 정도까지 공간이 있어요. 자, 일봉은 아직이죠. 예. 얘는 승부를 보려면 화요일 날 봐야 돼요. 월요일은 상단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갭상승이 나와가지고 추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화요일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봤고, 자, 오늘도 증시가 선물은 0.8%나 오르고 현물은 0.63% 올랐는데, 개인 85억 매도예요. 85억. 많이도 매도했어요. 85억 매도. 이 돈이 엄청 큰 돈이에요. 85억 매도면. 외국인이 1260억 팔고 기관이 800억을 샀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이 85억을 팔아가지고 2%가 올라. 2%가 올라요. 그러면 850억 팔면 20% 오르겠죠. 8500억 팔면 200% 올라요. 200%. 8조 팔면 2000% 오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328인데 2300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아니라 코스피 200 지수가 개인이 8조를 팔면 2300포까지 가는 거예요. 2300포. 지금 328인데 2300이면 얼마예요? 와. 2000포 오르면 6배 정도 오르는 거잖아요. 6배. 평균 6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55,000원인데 6배니까 얼마 가는 거예요? 30만 원 가는 거겠죠? 5, 6에 30. 30만 원 정도 간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30만 원. SK 하이닉스도 6배 가야 되니까 지금 17만 원이거든요. 6배면 100만 원도 넘겠네. 그죠? 그런 상황이 온다는 얘기예요. 개인이 한 8.3조만 팔면. 자, 이런 얘기하면 비웃을 거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 비웃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수급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수급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8조 팔면 코스피 200 지수가 2300 간다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작년에 18조 팔아도 400까지밖에 안 갔잖아요. 근데 8조 판다고 400이 아니라 2300을 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수급은 이 정도 상승을 이끌어낼 만큼이 아닌 거죠. 지수만 올라요. 돈은 안 들어와. 돈이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제 판단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킬 수는 없어요. 이건 지킬 수 있는 수급이 아니라는 거죠. 올리고는 있지만 방어할 생각은 1도 없는 거죠. 4월 9일이 기준이에요. 제 기준은 4월 9일. 4월 9일에 5조 7천억이고 지금 5조 4천억이에요. 개인 매수는. 그러니까 3,800억 정도 남아있어요. 개인이 3,800억을 사면 여기서 25%를 하루에 빼도 돼요. 25%를 딱 하루 만에 빼도 된다고요. 왜? 개인은 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3,800억만 매수시키면 25%짜리 하락이 하루에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외국인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죠. 왜냐? 8조 1천억에서 9조 7천억이 됐기 때문에 1조 6천억이 늘었어요. 매도가.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데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이건 해석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1월 달에 지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거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봉은 하락인데 결과는 매집이잖아요. 봉은 하락했는데 결과는 매집이었다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하락한다고 그때 되게 좋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락은 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매수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빠져야 되는데 왜 이걸 왜 매수하고 있지? 그랬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그거잖아요. 이평선 다 지우고.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봉이에요, 이봉. 이봉 몇 프로 빠졌어요? 6% 빠졌습니다, 6%. 지수가 6% 빠졌다고. 지수가 6% 빠졌는데, 외국인이 매수했어요. 3조 4천억인가? 이게 매수한 봉이에요. 3조 4천억인가 매수한 봉이에요. 이 봉이. 그럼 6% 빠졌으니까 하락이잖아요. 근데 외국인은 매수했다니까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이건 매집이죠, 매집. 매집한 봉이잖아요. 저 봉을 보고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안 들어요. 이 봉이 하락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고요. 이 봉이요, 이 봉. 이게 지금 마이너스 6% 빠진 봉인데, 이 봉에서 개인이 2.8조를 매도했단 말이에요. 매수. 개인이 2.8조를 매수하고 외국인이 3.4조 정도를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 매수했으니까 하방은 맞아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했으니까 이건 매집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매수를 이용해서 지수를 떨어뜨리면서 외국인은 매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8조를 샀어요. 자, 3.4조 사고 8조 사고. 이 두 개의 봉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만큼 가죠. 자, 지금요. 이렇게 4개월 동안 이거 얼마예요? 이게 얼마지? 16조? 16조 넘지 않았나요? 16조 넘었어요. 이게 매도만 16조예요. 매도만 16조라고요. 그럼 이게 위로 가요? 위로 가? 이거 어떻게 위로 가요? 16조를 두고. 저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이 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그만큼 하단선이 많기 때문에 봉이 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근데 16조를 매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이 16조를 매도하고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3월 25일 고점 찍고 떨어졌잖아요. 3월 25일 날 고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3월 25일 3월 25일 고점 찍고 떨어졌는데 그때가 4조 5천억이에요, 매도가. 그러니까 여기 고점 찍을 때가 마이너스 4.5조였어요. 연간 누적으로. 지금 16조예요. 이거 얼마 넣은 거야? 11.5조가 늘었어요. 매도만. 그럼 이거 위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도가 지금 아래 꼬리를 달았으니까 매도가 줄고 매수세가 막 들어와야 되는데 매도세만 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시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위로 가려고 돈을 퍼붓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개인이 여기는 매수를 해서 뺐단 말이에요. 2024년도 1월달 봉은 개인이 매수를 해서 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르려면 개인이 매도해야 돼요, 누적으로. 근데 지금 얼마예요? 5조예요, 5조. 5조라고. 그러니까 이건 위로 못 가. 5조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상승할 수는 없는 거죠. 상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이 5조 4천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상승할 수 있냐고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2024년도 1월 달에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가 5조 4,600억이에요. 지금 위치예요, 지금. 예? 지금 정도라고. 예? 지금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5조 4,600억을 사가지고 이만큼 뺐다고, 이만큼. 근데 지금 5조 4천억이면 얘도 이만큼 내려있어야죠. 이만큼이 정사가 아니에요? 수급만 보면 그렇다고. 네? 돈만 봤을 때는 지금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네. 지금 얼마 빠져야 되는 거예요? 훨씬 많이 빠져야 된다고. 제일 많이 빠졌을 때 몇 프로 빠졌냐면 9% 빠졌어요. 9%. 그럼 지금 여기서 9%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332에서 9% 빼보세요. 30% 조금 안 되게 빠지면 되잖아요. 30%. 네. 그럼 30% 빼면 300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만 봤을 때 적정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300대 초반이거나 아예 200대에 들어가야 정상이라는. 근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올라가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고. 근데 올라가는 게 과연 예, 상승하려고 올리는 거냐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자신이 있어서 끌어올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서 올라가는 건지 그걸 잘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위치가 저번에 급등했을 때 고가가 325예요. 예? 325라고 4월 10일에. 근데 4월 10일 이후로 지금 6거래일이 지났는데 3% 올랐어요. 응? 3% 올랐다고. 6거래일 동안 3% 올랐으면은 1거래일 동안 0.5%씩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이게 위쪽이 그렇게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녹이고 있다고요. 시간을. 자, 급등했을 때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급등했을 때 개인은 4조 6천억 매수였고 외국인은 7조 8천억 매도였어요. 예? 4월 10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 급등한 날. 근데 그날 기준으로 개인은 6천억을 더 샀고, 예? 6천억을 더 샀고, 외국인은 2조 원 정도를 더 팔았어요. 응? 그러니까 최근 6거래일 동안 개인은 현물을 샀다는 얘기예요. 판 게 아니라. 어? 샀다고. 그러니까 증시를 끌어올려 놓고 위에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상승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인가? 한번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의 수급 5조 4천억, 이 5조 4천억이 이번 달에 정리가 안 된다면 매도세가 5조 4천억이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순매도로 바뀌면 제 분석은 그냥 틀리는 게 정확한 거죠. 근데 아니야. 순매도 안 나와. 뭐 오늘같이 86억 매도 나오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84억? 그러면 어차피 5조 4천억 산 거는 정리할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종가는 2481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2481을 넘을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했을 때는 332.40을 넘을 수 없는 거죠. 결국 거기가 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벽에 부딪힌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밀렸을 때가 언제냐요. 몇 거래일을 남겨놓고 밀릴 거냐는 거예요. 그 거래 일수가 중요한 거죠. 앞으로 8거래일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맞고 떨어지면 7거래일 동안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고, 화요일날 맞고 떨어지면 6거래일 동안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개인이 대량 매수하는 날이 나오면, 지금은 개인이 대량 매수를 안 하잖아요. 뭐 7천억 이상이나 1조 원대 이상의 매수를 하는 날이 없어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가지. 근데 개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날이 나오면 결국엔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매도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9조 7천억대의 매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대량 매도를 한다는 건 10조 원을 넘긴다는 얘기고,
10조 원을 넘긴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찾아봐야겠지만, 네. 최근 3년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2023년도, 2024년도, 2022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외국인이 10조를 매도한 사례가 있었는지. 네. 어쨌든, 네. 2023년, 4년에는 없었다예요. 2022년도 9월달 이후에도 없었을 것 같아요. 10조 매도한 달이 리먼 때도 없었고, 예. 본 적이 없어요. 4조 원대는 흔하게 나오는데 10조 원대의 매도라 연간으로 20조 매도하는 해도 되게 드물어요. 1년에 평균 20조 매도하는 해가 있나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한 달에 10조를 매도해? 그러면 1년 기준으로 120조를 매도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수급을 봐서는 와,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 얼마까지 빠지느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매도를 언제 풀 거냐요. 응? 이 매도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로. 근데 이걸 올라가면서 매수로 푼다? 가능할까요? 올라가면서 풀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올해 변동성이 303에서 356이에요. 55%라고 55%. 변동성이 55%가 아니지? 53%예요. 변동성이 53%라는 거는 절반이면 얼마예요? 절반. 53의 절반이면 26이죠. 그럼 303에다가 26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329, 딱 330이 절반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올해 변동성의 절반을 지금 330을 찍으면 회복하는 건데, 회복하는 동안 매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절반을 올라오는 동안 매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는 매집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시청하시는 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이 이건 답이 없다예요. 응? 이건 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뭐 어지간히 매도해야 상방도 동의를 하고, 뭐 하방이 잘못됐다라고 뭐 이야기도 하겠는데, 와, 이건 뭐 제 판단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판단의 수준을 넘어섰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0조를 팔면 1%가 1000억이에요? 그쵸? 1%가 1000억이라고. 그러면 지수가 1% 오르면 1000억씩 못 버는 거예요. 1000억. 1%에 1000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1% 올라서 옵션 얼마 벌어요? 벌 수 있나? 1000억을? 그러니까 1000억을 포기해가면서 옵션으로 돈을 번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주식을 1000억을 벌겠어, 그냥. 응? 10조 사놓고, 1% 오르면 1000억씩 버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 말까지 차트를 어떻게 그리든, 차트를 어떻게 그리든 저는 포기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이 돈을 보고는 그냥 포기해요. 중요한 건 일봉이 저가를 언제 깨느냐예요. 그러니까 고가를 낮추는 날 매도하는 거고 저가를 깨면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는 거예요. 주봉이 고가를 높여도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매도하는 거예요. 왜?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날 개인은 매수를 할 거니까. 응? 고가를 낮추는 날 개인은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이 고가를 낮춰도 되고 주봉이 고가를 높여도 위에 어차피 상단선이 있어요. 상단선이 있기 때문에 332.40 넘어가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면 그냥 매도하는 거죠.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깼다. 그럼 주봉은 316까지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316 따지면 얼마예요? 12%. 12% 정도는 수익을 노릴 수 있고 기본적인 전략은 322.66 아래로 간답니다. 이번 달 종가는 322.66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그 차익을 잘 노려보시고 재수 좋으면
305.56. 거기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시고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자, 감사합니다.